내가 가끔 신문브리핑 이렇게 하면서도 좀 회의가 될 때가 있어. 나는 왜 이런 쓰레기를 읽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오늘이 그런 때네. 자, 7월 31일 오늘 한국일보입니다. 허칠은 북한 언제 어디서든 미국 쏜다. ICBM 이야기고, 죽음의 백조, 이거는 B1B 폭격기인데 한반도 출격, 트럼프 중국 아무것도 안해 비판. 한미 FTA 주역 김현종 10년 만에 개정 협상 이끈다. 법정으로 가는 학교 폭력, 부모들의 전쟁 되다. 일면 기사들입니다. 이면입니다. 24일 만에 사거리 2,000km 늘려. 아까 조선일보에서는 그 3,000km 그랬나? 1만 km. 시카고도 타격. 자, 3면입니다. 문 대통령 사드 4기 추가 배치, 독자적 북한 제재 압박. 4면입니다. 북한 도발 수위는 높아지고 흔들리는 베를린 구상. 5면입니다.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배치도 다시 거론된 듯, 될 듯. 아, 한국일보다 5면을 여기 때려박았네. 자, 6면입니다. 딱 한 번 실수인데 똑같이 당해봐야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드디어 그 ICBM을 탈출하네요. 6면은 이제 그 학교 폭력 이야기인데 보도가 이렇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가 사안 줄이려 가해 학생 두둥 솜방망이 처벌, 가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가 소란 막으려 잘못에 비해 처벌 가혹하게 느려, 처분 불신에 재심 넘어 소송 불사, 교사들의 학폭 대처 능력 키우고, 전문가 등 학폭위 구성 변화 필요. 요즘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거는 내 생각에는 좀 옛날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힘 있는 새끼가 힘 없는 새끼를 때리는 거였는데 요즘은 돈 많은 새끼가 돈 없는 새끼를 때리는 것 같더라고. 그게 좀 더 비열하고 잔악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게 아무튼 그 애들이 아는 게 많아지니까 옛날보다 좀 더 영악해진 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청소년 보호법 자체에 대한 이제 개정, 그 형사니까 애들한테 이제 형사 처벌을 내려라, 그 책임을 지게 하라,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애 키우지 않으니까. 나는 우리 양파가 날 핥히면 똑같이 양파를 때리거든요. 그럼 되죠. 근데 애들 사이에서도 그게 안 되니까. 아, 부모들 입장에선 법정으로 하는 게 또 편할지도 몰라요. 학교 측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자기들 일을 만나기 싫으니까 사안을 자꾸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8면입니다. 그 김현종 임명하려 WTO 상소위원 포기 논란. 이거는 그 FTA 관련한 이야기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통상 분야 국제적 영향력 막대, 정부 전방위 노력에 얻은 자리, 최고 전문가 너무 친미적, 정치권에서 기대 우려 엇갈려. 관세 업무 문외한 검사 출신 관세청장. 조직개혁에 정부는 이제 조직개혁에 좀 더 초점을 준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재밌는 기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신면 사회면 떠돌이 충전 전기차 집밥 먹이고 싶어요. 이건 뭐지?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네요. 전기차 한번 쓰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고. 자, 출근하는 구청장 아들의 출근하는 구청장 아들의 월급 꼬박꼬박 챙겨준 청소업체 대표. 부제가 이렇습니다. 구청장의 청탁받아 채용. 이거 그 청소업체들, 그러니까 구청이 청소업체들한테 이제 외주를 주기 때문에, 구청도 시발놈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고용할 생각은 안 하고 아무튼 외주 주기 때문에 그 청소업체한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청장 아들 내미를 채용해라, 돈 줘라, 안 그러면은 너희하고 계약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협박이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겠죠. 11면입니다. 폭염 피하려 지하철도 도는 노인들. 지하철도 그렇게 썩 시원하지 않은데. 조교 임용 2년까지만 서울대 꼼수. 이건 또 뭐야? 부제가 이렇습니다. 9월부터 신규 임용 시 제한. 그러니까 2년까지만 하도록 학교 측 보다 많은 기회 제공, 학생들 고용 책임 회피 목적, 비정규직 제로 역행의 비판. 이게 2년까지가 뭐냐면은 2년
2년 이상을 그거 해야지, 고용해야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제 의무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2년까지만 고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서울대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 새끼들이 대가리를 썼네요.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인데 2년씩 끊어서 이렇게 1년, 2년 거의 다 돼가는데 한 며칠 남기고 계약 끊고 다시 또 재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건 퇴직금 문제구나. 아무튼 2년 그거는 그 많이 쓰는 편법인데 2년 이상 일부러 고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서울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교수들도 그렇게 보는 건 어떨까? 교수들도 딱 2년까지만 계약하고 더 이상 교수 못함 이딴 식으로 하면은 아마 교수들이 조교들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새끼들은 교수 새끼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새끼들이니까 아마 조교가 어떤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네는 자각이 없겠죠, 그죠? 대학 본부는 여러분 교수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또 다들 각각의 이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본부는 본부대로 움직이고요. 교수는 교수대로 움직이고 학생회는 학생회대로 움직이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움직입니다. 학생회하고 학생들은 또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사들은 또 강사들대로 움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수들이 나서면은 사실 조교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아마도 교수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 아니거든요. 12면 넘어가고 13면 넘어가고 한국 일보가 확실히 좀 더 재밌네요. 경제면입니다. 15면입니다. 경제면. 갑질 본사보다 2년간 미적된 공정위가 더 밉다. 화장품 가맹점주의 하소연. 이것도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정위가 족같이 굴었다 그런 얘기 같죠. 공정위가 일 제대로 안 했거든요. 16면 넘어가고 인텔 꺾고 반도체 왕자 오른 삼성전자 위기는 계속 넘어가고 뒤쪽은 문화면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제라는 오피니언입니다. 26년입니다. 중년 교복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자, 응분의 목 오디세우스 대 아이아스. 분배 관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이라는 이제 아저씨가 쓴 글인데 김비환이라는 아저씨 쓴 글인데 제목을 이런 식으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 응분의 목이라는 게 이제 정의 관련한 얘기 나올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몫을 챙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걸 줘야 된다. 그런 얘기할 때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오디세우스 대 아이아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부제는 이렇습니다. 응분관념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정의관이다. 민주적 심의 잘 활용하면 공정분배 가능하다. 모든 국민 기초생활 기본소득 보장해야.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제목을 저런 식으로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글이 돼버렸죠. 자, 그 다음 27면입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라는 칼럼이 있고요. 사설입니다. 북한 또 ICBM 도발 더 이상 대화 여지 없다. 자, 무제한 노동 부추기는 근로기준법 59조 놔둘 건가? 요거는 근로기준법 59조가 뭐냐면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원래 주 40시간에 대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지금 현행 기준법상 주 40시간에다가 12시간 추가 근로해서 이제 52시간이 사실상의 이제 최대 근로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편법적으로 해석하면은 68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이상은 못해요. 못하는데 어떤 몇몇 업종들에 대해서는 26개인가 아무튼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 이 근로시간 최대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걸 특례업종이라 그러는데 적용되지가 않아 가지고 무제한적으로 사실상 근로를 시킬 수 있어요. 근무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폐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방송 PD 사건 있죠. PD 자살 사건인가? 아무튼 방송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요런 근로시간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 한도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굴려 처먹을 수 있어요. 68시간 가능해요. 편법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해요.
그 뭐지 생산직, 그러니까 공장 다닌 아저씨들이 있죠. 공장 다닌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통 68시간의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이제 엄청 일을 많이 하지. 돈도 많이 못 받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요거를 당연히 이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요거를 없애자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일단 몇 개 업종들을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없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견이 맞을 리가 없고, 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확대하자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요번에 이제 그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한 달쯤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 기사에 버스 사고 났잖아. 그 한 달 전쯤에 서울인가에서 경기도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졸음운전 때문이라는 건데, 근데 그 졸음운전이라는 게 뭐 버스 기사가 예를 들면 뭐 태업해서 막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근무를 살인적으로 계속 시키는 거야. 운전을 하루에 쉴 시간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사단이 나버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한번 불거진 문제죠. 그죠? 한번 여러분도 뭐 그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못 벌잖아요. 5, 600 못 벌잖아. 그러니까 님들도 똑같은 인생이니까 이런 문제들에 좀 더 관심 가지는 취지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근로기준법 59조입니다. 59조. 관심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자, 한국당 혁신이 서민 문구 하나로 옥신각신할 때인가. 자유당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이건 뭐 자유한국당 그 자기 집안 문제 있는데 난 관심도 없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 오늘 신문 브리핑 끝. 자, 잠깐만 뭐 좀 하고 일단 영상을 끊고, 방송은 안 종료할 거예요. 그 이어서 하죠.